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은퇴가 가능한가요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몇 번째죠? 한 7번째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세제 적격 연금하고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연금에 대해서 세제 적격에 대한 거는 뭐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일반 연금, 개인 연금에 있는 일반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일반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과연 은퇴가 가능한가? 라는 것을 저한테도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니까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에 있는 지금 현재도 되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중에 정말 오래 산다는 위험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이제 주변의 부모님들을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말해왔던 그 5060 세대의 은퇴, 저도 이제 50대가 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네, 은퇴를 이제 남겨두지 않은 세대로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뭐 3층 연금 구조 계속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한 좀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퇴직연금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조금 더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다 국민연금 각각의 특성과 특징, 그 다음에 세금의 혜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적정하게 다 좀 섞어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책이나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내용들 많으니까 뭐 연금에 대한 공부는 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일반적인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이제 보험회사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변액연금을 주로 팔죠. 이제 세제적격연금과 변액연금 이렇게 두 개 파는데, 세제적격연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리 금리 적용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금을 만드는데 10년 정도에서 원금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변액연금은 원금에 대한 손실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이 그 금액을 조금 더 원금보다 많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변액연금을 증권사도 있고 뭐 보험사도 있는데 왜 보험사에 가입하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꼭 보험사에만 가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증권회사 가입하시고 또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연금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보험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변액연금에 대한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네, 어디가 장점이 있지? 나한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의 장점은 제일 큰 건 비과세 혜택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이런 비과세 혜택만으로 먹고 사는 보험이라고. 네, 근데 비과세가 굉장히 큰 혜택이며 장점입니다. 자, 왜, 우리 그림에 보면 보험차입 비과세라고 해서 91년도, 94년도, 96년도, 98년도, 2006, 거의 2, 3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왜 바뀔까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혜택을 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좀 혜택을 저축을 장려하고 했던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91년도에는 3년 이상만 하면 무조건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해피죠. 그 다음에 3년, 5년, 7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IMF가 왔을 때는 5년으로 또 임시로 떨어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저축하라고. 그 다음에 다시 7년 늘어났고 10년으로 늘어났고 또 10년에서 늘어났는데 이제 금액의 기준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과세는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10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목돈 일시납으로 내실 때는 1억 원까지만 가능하시고 매달 내시는 월납보험료 개념으로 가시면 월 150만 원 이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유지 조건이다. 5년 납입, 10년 유지, 그 다음에 월 150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 자, 이런 제도의 변경을 보시면 비과세가 그만큼 강력한 혜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년 이렇게 바뀌어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액연금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추가 납입은 내가 납입한 현재 계약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1년이 지나던 뭐 몇 달이 지나던 납입한 보험료의 추가 납입을 2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 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만큼 더 한 배를 낼 수 있었는데, 자, 요것도 2배로 늘어나서 현재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내가 냈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수료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그 영업사원분들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특별 계정인 투자 계정으로 넘어가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거나 또는 내가 목돈이 생기셨을 때 추가적으로 펀드의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연금의 꽃이죠, 꽃. 종신연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연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 점점점 이게 이제 2020년도에서 2018년도에 대한 이제 평균 수명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점점 늘어나죠. 우리 밑에 이 회사는 OECD 평균 수명인데 우리 평균 수명 80세, 80.7세인데 우리나라는 82.7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OECD보다는 높고요. 또 그거를 남자 여자 구분하면 1900이란다. 2018년도 남자는 79.7, 그러니까 80세까지, 여자는 86세까지 평균 수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수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종신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투자를 해서 원금을 늘려갈 때는 변액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이제 받으실 때는 종신을 선택하셔서 그 금액을 갖고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액연금의 장점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자산을 배분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펀드도 좋은 기능이 있고요. 저축도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물론 주식에 대한 투자,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다 해약하고 변액연금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히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시고 저축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를 위한 변액연금 가입도 하시고 증권회사의 펀드도 좀 하시고요. 돈이 좀 더 있으시면 주식 투자를 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한 활동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액연금에 대한 장점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당신은 은퇴가 가능한가요? 계속
고민하면서 저도 고민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처럼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